과거 미국은 한국미 자신들의 무주 로켓을 빼돌렸다며 노발대발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는 1970년대 박정희 정권 시절 우리 대한민국이 자주국방의 기치 아래 ICBM을 독자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미국의 초매형 로켓 아들라스의 설계도를 한국이 입수한 것을 미국이 뒤늦게 파악한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한국은 자체 핵무장을 위해 미사일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었으며 남이케 미사일을 복제한 배꼽 미사일을 성공적으로 발사한 상태였습니다. 게다가 핵폭탄 제작에 쓰일 수 있는 고농도 핵 물질을 확보할 수 있는 월성 원전의 중수로까지 완공을 코앞에 두고 있었기에 누가 보더라도 한국의 핵무장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박정희 대통령의 죽음과 얀미은 쿠데타 이후 곧바로 나라모를 준비만 하던 한국의 핵무장은 그렇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한국의 핵무장을 염려한 미국이 한미 원자력 협정, 미사일 사거리 지침에 묶여 자주적인 미사일 개발을 제한당하는 처지에 콜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40년 가까운 세월 동안 대한민국은 스스로 핵 주권과 미사일 주권을 행사할 수 없는 나라였습니다. 이제 이런 일들은 지난 과거의 일이 됐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우리 정부는 여야 그리고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꾸준히 자주국방의 주권 확보를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한미 원자력 협정은 부족한 수준이나마 재처리가 가능하도록 조약이 완화됐고 또 그동안 개정을 거듭하던 사거리 지침은 마침내 지난 5월 21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폐지되었습니다. 그리고 미 소식은 나온 지 채 2달이 안 된 지난 7월 4일 군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수중 발사 시험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잠수함에서 직접 발사하는 마지막 시험 단계만 남겨놓고 있어 사실상 한국이 세계 8번째로 SLBM 핵심 기술을 보유한 국가가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군은 이르면 올해 안에 우리 군 최초 3,000톤급 잠수함인 도산 안창호함에서 SLBM 시험 발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4일 정보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군 당국은 SLBM을 바지선에서 발사하는 수중 발사 시험에 성공했다. 통상 SLBM은 지상 사출 시험과 수중 사출 시험, 잠수함 발사 순서로 진행된다. 지난해 말 군 당국은 첫 단계인 지상 사출 시험에 성공했다. 바지선 발사는 잠수함에서 실제 발사하는 환경과 유사하게 이루어져 사실상 SLBM을 실전에서 발사할 수 있는 기술을 모두 확보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특히 이번 발사에 SLBM의 핵심인 콜드론치, 냉발사 체계, 발사관에서 공기 압력으로 미사일을 물 밖으로 밀어낸 뒤 엔진을 점화시키는 방식 기술이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올해 4월 해군에 인도될 예정이던 우리 군 최초의 3,000톤급 잠수함 1번함인 도산 안창호함 취역이 지연된 것도 어뢰 기만기 발사관 문제와 함께 이 콜드론치 기술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어뢰 기만기 발사관은 수중에서 적이 쏜 어뢰를 다른 방향으로 유인하는 잠수함의 방어 장비 중 하나다. 군 당국은 어뢰 기만기 발사 체계의 시험 평가를 완료해 도산 안창호함을 이달 중 해군에 인도한 뒤 SLBM의 잠수함 수중 사출 시험을 연내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군은 사거리 500km 탄도미사일인 현무-2B를 바탕으로 SLBM을 개발하고 있다. 도산 안창호함에는 6개의 콜드론치 방식 SLBM 수직발 사관이 갖춰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북한과 대화 재개를 추진하는 우리 정부가 SLBM 발사가 북한을 자극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SLBM 발사 성공을 함구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방위사업청은 기밀 사업이기 때문에 확인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국방부도 군 보안 문제 때문에 특정 전력에 대해 개별적으로 확인해주기는 어렵다고 했다. SSBN은 미사일을 싣지 맞는 대신 적의 전략원잠을 사냥하는 공격원잠 SSGNDI나 그런데 그 어려운 일을 한국이 이번에 해낸 것입니다. 이제 몇 가지만 갖춰지면 한국은 언제든지 완벽한 핵무장을 할 수 있는 사실상의 핵강국으로 거듭날 수 있게 됐습니다. 우리의 첫 번째 우주로켓 나로호는 한반도 남해의 웨나로도에서 발사됐습니다. 누리호 역시 마찬가지로 웨나로도에서 발사될 예정인데 웨나로도만큼 무주로 로켓을 날리기 좋고 사고 위험이 적은 곳이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미처럼 한국이 막대한 비용을 들며 무주 로켓을 쏘는 이유가 있습니다. 로켓의 성능을 떠나 다양한 로켓 플랫폼의 노하우가 축적된다면 전략원잠과 전략원잠을 보호할 공격원잠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한국군은 전략원잠 없는 SLBM-5I 과연 한국이 아무런 준비도 없이 이를 공개한 것일까요? 보통 한 국가가
전략무기나 기술을 공개할 때는 둘 중 하나입니다. 하나는 해외 방산무기 수출을 위한 홍보 목적이고 다른 두 번째는 그 미상의 전력을 확보했으니 적성국들에게 대한 경고를 보내는 것입니다. 즉 SLBM뿐만 아니라 다른 무엇도 있으니 까불지 말라는 것이죠. 한국이 SLBM의 개발 성공을 세간에 알릴 정도로 SLBM을 탑재할 원자력 잠수함에 대한 구상 역시 어느 정도 끝마쳤다는 걸 의미합니다. 지난 2003년 6월 당시 국방부 장관은 노무현 대통령에게 핵잠수함을 개발하겠다는 보고를 올렸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프랑스의 바라쿠다급을 모델로 한 세 척의 원잠을 건조하겠다는 계획이었는데요. 20년 전민 당시를 기준으로 하면 이는 말이 만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2000년대 초 우리 해군은 자함방공을 수행할 이지스함도 없었고 대다수 군함들은 대잠수함 작전 능력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함대전을 수행할 역량도 없는 해군이 원자력 잠수함을 보유한다는 건 정말 파격적인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전릭건설의 무선순위와 국내외에 뜻하지 않은 반발로 당시의 계획은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20년이 지난 지금은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 여건이 개선되고 우리 해군이 강화되면서 원자력 잠수함을 도입하자는 이야기는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원자력 기반의 잠수함은 일반적인 전통 에너지원을 사용하는 것 대비 엄청난 장점을 갖고 있다. 전통 에너지원을 사용하는 경우 배터리를 탑재해야 하며 배터리 재충전을 위해 산소 공급이 수반되는 디젤 엔진이 작동해야 한다. 따라서 전통 에너지원을 사용할 경우 안정적인 산소 공급을 위해서 잠만경의 기능이 허용하는 수심 내에서만 이동이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배터리의 수명이 제한적이라는 점도 한계로 작용한다. 이에 반해 원자력 동력 기반 잠수함은 재충전 주기가 25년에 달해 실질적으로 수심과 수명 측면에 제약이 없다. 직접적 확인은 불가하나 원자로는 강철 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큰 창고 정도의 사이즈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잠수함의 원자로 구조물 내부에는 우라늄 235가 핵 제어봉과 함께 탑재되어 있다. 핵 제어봉이 제거되면 우라늄 원자는 분해되어 에너지를 발생시키기 시작한다. 이때 발생한 에너지는 물을 가열시키고 초고온의 수증기는 배관을 통해 전달되어 2차 시스템에 물을 가열시킨다. 2차 시스템의 물에서 생긴 수증기는 터빈을 돌리는 힘으로 작용, 동력을 일으킨다. 잠수함 내 모든 기계 공정이 그러하듯 원자로 내 공정 또한 소음을 철저히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원자로 내 시스템은 해수를 펌프로 끌어들여 지속적으로 냉각해야 한다. 펌프 작동 시 소음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 원리는 화장실에서 물을 내릴 때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데 기기를 통해 해수 담수화를 수행할 뿐 아니라 담수를 통해 공기를 생산하기도 한다. 이 과정 또한 정숙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한국은 이런 준비를 차근차근 준비해 왔는데요. 원자력 잠수함에 필요한 원자로를 확보하기 위해 러시마 기술을 도입했고 2012년에는 세계 최초로 소형 원자로의 기술 민증을 받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2030년대가 되면 현재 사실상 건조가 확실시되는 한국형 항모와 7기동 전단의 확대로 항모 전단이 편제될 것이 분명한데요. 이런 상황에서 SLBM의 수중 발사까지 해냈다는 것은 우리 군미 항모 전단을 호위하는 데 필요한 원자력 잠수함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만참호 배치 -3의 재원이 공개될 무렵이면 만참호 배치 -3과 원자력 추진을 채택하거나 별도의 원자력 잠수함에 대한 공고가 올라갈 것이라 추측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한국은 원잠을 보유할 기술력과 자금이 준비돼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닌데요. 줄어드는 민구로 감소로 민의 해군의 근무 감도가 강해지면서 잠수함에 근무할 민력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바다를 책임지는 해군 장병들에 대한 처우 개선이 더욱 필요한 시기입니다. 특히 잠수함 승무원에 대한 처우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 원자력 잠수함을 만들고도 쓰지 못하는 참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2021년 5월 미사일 지침 폐기 이후부터 한국에 새로운 전략 무기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이 공개하는 무기들은 단기간 개발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이는 마치 모든 걸 사전에 준비한 모습처럼 보이는데요. 앞으로도 한국이 그동안 숨겨두었던 전략 무기들이 여러분들의 좋은 의견이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많은 힘이 됩니다.